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간에는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한국 정치에 관한 문제점을 좀 여러분과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 얘기를 좀 하다가요.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던 이훈혜 교육부 장관이 그렇죠. 총선을 나가겠다라고 예. 선언을 하면서 교육부 장관 역할을 하면서 예. 결국은 또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내년 총선에 나간다고 다시 선언을 했죠. 장관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특별히 통상 정해지? 그래도 한 2, 3년은 해야 예.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할 수가 있는 기반이라도 있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어쨌든 굉장히 채 2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예. 교육부 장관직을 훌륭히 수행하시고 그렇죠. 총선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요. 네. 이런 어떤 정치인들의 예. 낙하산식 관공 어떤 기관장이 되고 그렇죠. 또 기관장에서 또 자신만만하게 국회의원으로 나가는 이러한 어떤 행태에 대해서 한번 조금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해보자 해서 이런 쪽으로 한번 오늘은 주제를 좀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장관이라는 게 네. 일단 좀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도 예를 들어 교육부 장관이라고 하면 예, 그래도 교육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기본적인 이해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예. 또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 예.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사실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이제 건립된 이래로, 네. 장관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어떤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네. 대통령이나 여당의 측근들, 또는 그렇죠. 국회의원들. 네, 나 선거하는데 네가 많이 도와줬어. 예, 너 한 자리 해가지고, 하거라.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특별히 전문성을 인사청문회라고 검증은 받지만, 네. 솔직히 인사청문회라는 게 국회의원들끼리 나와서 서로 헐뜯기죠. 사실은 헐뜯기죠, 그게 제가 문재인 정권을 편을 드냐 들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권이든 꽤 전문적인 사람이다 싶어도 일단 헐뜯고 보는 거고요. 그렇죠. 전문직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나와도 그 부분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개인 신변 잡기나 땅을 샀네 마네, 건물이 있네 없네, 상속을 했네 안 했네 이런 걸로 이제 보통 물고 뜯고 하니까요. 사실은 공직자가 도덕성이 이제 수반돼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나 네. 또 대한민국에서 어쨌거나 좀 부의 축적을 이룬 사람들 그렇죠. 치고도 또는 자식에 대한 교육열을 네. 감안했을 때 위장전입이라든지 네. 투기라고 그들은 말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투자잖아요. 건물 매입이나 부동산, 투자잖아요. 부동산 투자죠. 예, 투자에 대해서 이제 많은 또 이 공방이 오고 가고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전문성에 대한 그렇죠. 검증이 더 필요한데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예.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지금 장관직을 수행할 건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는데 좀 그 부분은 많이 안타깝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장관이라는 자리는 네. 이미 이제 공직에 있는 네. 어떤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가지고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이 이제 그렇죠. 9급부터 7급, 5급 이렇게 해서 네. 올라가잖아요. 해당 분야에서. 예, 해당 분야에서. 근무했던. 그분들이 어떤 승진의 어떤 개념으로 장관을 이렇게 장관의 임무를 하는 게 네. 훨씬 더 전문적이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분은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적어도 해당 관청에서 예.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적어도 일하는 현장의 목소리라도 알고 있는 사람, 그 당사자, 대상이 되는 국민들의 상황은 모른다 하더라도 적어도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 일을 어떻게 행해야 민원이 적게 들어오는지 정도는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을 갖고 있어야 장관을 할 수 있고 또 그 공직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장관까지 올라갔을 때 최고의 정점에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정착화되면은 오히려 공무원들의 어떤 기강이나 그런 생각들도 많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갑자기 정치인이 낙하산 내려와서 기관장이라고 쉬고 앉아서 엉뚱한 그렇죠. 소리를 해대면 일하기 싫죠. 저도. 그러니까 이제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뒷받침되는 사람이
어떤 인재가 네. 이 장관으로 뭐 차관분들도 좀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네, 차관 많아요. 정도 네. 있으면 그러니까 결국 일은 차관들이 하는 건데 네. 뭐 장관이라고 와서 앉아서 네.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 거 네. 꼬리 치는 거밖에 안 하거든요. 와. 집값 김현미 뭐 국토부 장관만 봐도 네. 뭐 대단한 철학이 있어서 지금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고인이 되신 노무현 대통령 때 네. 어떤 정책들을 재탕 삼탕해서 이미 실패한 정책들을 그냥 아무 말 대잔치거든요. 제가 네, 봤을 때 뭐 그냥 듣기 좋은 얘기들. 그러니까요. 뭐 네. 실현성 없는 네. 뭐 GTX 뭐 광역화라든지 끝없이 신도시 개발은 예치지만 예. 정작 기존 신도시 주민들은 예. 서울에 출퇴근하려면 지옥 같은 버스를 타거나 그러니까요. 제대로 지하철 타지도 못하는데 이게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아 지옥입니다 진짜. 야. 이 대한민국 얘가 잠깐 딴 데로 새는데요. 안 돼요. 있는 걸 잘 지켜야 됩니다. 있는 걸. 차라리 신도시를 여러 가지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광역 도시망, 교통망을 그렇죠. 좀 더 개발을 해서 네. 뭐 어차피 장기적으로 그거는 뭐 그렇죠. 투자되는 네. 사업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뭐 집값을 어쨌든, 잡거나 뭐 이런 네. 일단 네, 이야기가 잠깐 괜찮은데. 샜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뭐 때문이냐면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예. 장관직을 하고 정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예. 대통령이 그저 임명한 대통령의 어떤 선거에 도움을 주거나 그렇죠. 개인적으로 도움을 줬던 예. 그런 사람들이 예. 밑도 끝도 없이 장관직에 앉으면서 예.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그냥 대통령이 좀 추상적으로 예를 들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에 대해서 예. 그냥 꼬리치는 정도 언론 홍보용으로 이런 정책들만 장관들이 와서 말을 하다 보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공직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네. 뭐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뭐 내년에 또 장관 바뀌면 또 무슨 소리 할 줄 알고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문제는 이런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이라든지 네. 공약이라든지 이런 네. 거를 수행하기 뭐 잘 위해서는 그 부분은 맞습니다. 뭐 친한 사람들이 네. 아무래도 더 잘 이해를 네, 네. 하니까 네.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또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 뭐 제왕적 대통령제 저희 다 싫어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적어도 장관이 예. 대통령이 헛소리를 해도 예. 장관이 예. 카카 이건 아닙니다. 아 요즘 대통령님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 예. 대통령님 예.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장관 역할을 해야지. 그렇죠. 그럼 무조건 꼬리만 치는 사람이 하면 예. 이거는 뭐 박근혜 정권이든 이명박 정권이든 예. 다 마찬가지예요. 예.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시 된다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믿고 기댈 데가 없죠.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어떤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네. 아니면 정책을 그때그때 어떤 뭐 그렇죠. 주변 계속 바뀌는 예, 거죠. 여론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사실은 계속 바뀌는 게 네. 일단 뭐 사람 사는 사회가 기본적으로 경제 활동이라는 거나 뭐 기타 등등 제도의 어떤 안정성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데 네. 이러한 제도나 어떤 뭐 규제들이 자꾸 바뀌게 되면 네. 사실은 뭐 내년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내후년에 알 어떻게 수가 없는 바뀔지 거예요. 모르고 또 네. 정권 바뀌면 또 어떻게 바뀔지 네. 모르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뭐 정권 재창출에 많이들 이용하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포퓰리즘 쪽으로 네. 많이 정책들도 좀 편향이 되고 네. 뭐 나홀로 나가가지고 뭐 국회의원분들도 이렇게 장관으로 온다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장관을 국회의원하고 겸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장관 그만두고 나서 네. 또 뭐 공공기관의 어떤 장으로 또 앉게 되고요. 뭐 감사나 뭐 네. 이런 걸로 또 가는데 네. 사실은 공직자를 이렇게 거치셨던 분들은 사실은 그건 뭐 이렇게 뭐 좀 제한을 해야 되지 않나 몇 년간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게 사실 문재인 정권도 할 말이 없는 게요. 네. 그게 박정희 때부터 예. 소위 말하는 보은 인사 아닙니까? 그렇죠. 전두환도 굉장히 심하게 했고요. 예. 군인들이 다 한 자리씩 차지했고요. 예. 굉장히 비난받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와서 예. 본인도 똑같은 행태를 취하는데 예. 뭐 니네도 했으니 우리도 한다라는 논리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거면 예. 저희가 굳이 선거를 해서 뭐 굳이 기대할 게 뭐가 있을까 똑같이 할 건데 그러니까요. 적어도 좀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장관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행정이라는 건 이건 국가 행정이거든요. 예. 그 국가 행정이라는 건 시시철철 변해서는 안 돼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야 되고 예.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어야 사업을 하든 회사를 다니든 무엇을 하든 예. 우리가 계획이라는 걸 세울 수 있어요. 국민들이.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여론이 안 좋으면 아니다 우린 이렇게 할래. 아니면 보란 듯이 더 이렇게 할래. 이런 식으로만 자꾸 나가다 보면 국민들은 거기 쫓아가다 끝나고요. 사실은 거기서 득을 보는 건 소위 말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미리 정보들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자기들끼리 해먹는 거예요. 미리 뭐 예를 들어 뭐 국토 관련된 것만 해도요. 땅 미리 사놓으면 돈 버는 거잖아요. 우리 그러니까요. 명박이 뭐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안 벌었겠습니까? 뭐 그런 데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리 같은 게 네, 이윤 창출을 하는 거죠. 부정부패가 뭐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그분들은 또 그러려고 또 그 자리에 목을 매는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불만인 부분인데요.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이 임명직이나 공직 자리에 수장으로 앉는 상황 자체가 저는 사실 이해는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공직에 있었다고 해서 뭔가 성과를 이룬 것도 아닌데 공직에 있었다는 이유로 공천을 받아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마무리도 못한 상태로 선거에 나와서 이제 국회의원도 해먹고 하는데요. 그런 상황 자체가 결국은 이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걸 이용을 하는 거지 어떤 역사 사명이나 적어도 국민에 대한 봉사하는 마음 저는 그런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아니 교육부 장관만 해도 뭐 김현미 구성장도 마찬가지고요. 장관 자리를 차지했으면 자기가 맡은 행정부에서 뭔가를 제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국회의원 왜 합니까? 그렇죠. 그 일에 뭐 연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국회의원 되면은 그게 지역구든 뭐 비례대표든 간에 일의 영역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교육부 장관이 돼서 뭐 한 게 있습니까 지금? 국토부 장관이 지금 뭐 땅값이나 집값이나 제대로 잡았습니까? 성과를 이룬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성과를 내려고 애를 쓰는 게 맞지. 이제 좀 했으니 얼굴도 좀 익혔고 사람들한테 얼굴도 좀 팔았고 뭐 요거를 기반으로 나는 국회의원 해서 연금을 더블로 타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장관 연금 받고 국회의원도 한번 해먹으면 하루만 해먹어도 왜 연금이 계속 나오니까 그냥 노후 대책 수단으로 지금 정치와 행정을 이용하겠다는 건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누구 비위에 맞춰야 되고 이게 지금 무슨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혼돈의 카오스입니다. 혼돈의 카오스. 사실 오늘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뭐 저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좀 중점 사항은 아까 방금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장관분들이 뭐 국회의원이랑 겸집하는 거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나. 저는 맞지 않나요. 그리고 장관도 어떤 전문직이 있고 공무원들 중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승진 식의 어떤 형태를 통해서 임명을 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하고 비리 없이 열심히 꾸준하게 일을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였을 때 그 사람이 장관까지 올라간다. 굉장히 상징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그 공직에 계셨던 분들 뭐 청와대 뭐 비서실뿐만 아니라 관련된 공직에 계셨던 분들은 사실은 그 직에서 그만두면 쉬어야 돼요. 관련 뭐 국가기관이나 뭐 기타 뭐 은행이라든지 국가기관이 영향을 받는 뭐 그런 공기업 기관을, 이런데 뭐 뜬금없이 들어가시죠. 그런 데는 어떻게 취업 제한을 법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나. 최소한 정권이 바뀔 때까지만이라도. 그게 적폐거든요. 그렇게 청산하고 싶었던 적폐예요. 그러니까요. 뭐 대변인 하다가 또 국회의원 출마하신다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맞지는 않아요. 뭐 국회의원이 물론 국민들이 뽑는 임명직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얼굴 좀 알려서 얼굴 좀 팔고 유리한 선정고지를 하고 사실은 그런 것들도 좀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저도 못마땅해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은요. 막 들이대는 젊은 피가 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이나 이런 색깔을 떠나서 최소한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라도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국회의원이면. 비례대표 말고요. 일반적으로 선출직이 됐으면. 근데 이건 그냥 뭐 당리당략에 따라서 본인 지역구도 버리거든요, 요즘은. 그리고 다른 지역 가서 국회의원 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렇죠. 다른 데 공천받아서요. 참 무서운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2부 방송에서, 2부 방송에서 하고요.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2부 방송도 연이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